핵심 이슈를 통해서 오늘 장의 구도를 잡아보고 롱앤숏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전략실 이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동근 전문가가 오늘 장의 핵심 이슈 3가지를 꼽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재료 소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제는 지표가 중요하다. 세 번째, 환율 변동성이 종목을 결정한다. 첫 번째입니다. 재료 소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QE3 효과가 좀 희미해지는 것 같긴 한데 글로벌 정책 공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 다르신가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연말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소진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 다우존스 지수 기준에서 보면은 2007년도 고점이 나왔을 때가 14,0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13,557포인트 정도 되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3.1%, 3%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막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이제 22 쪽에서 요즘 이제 무제한, 무기한이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는데, 22도 무제한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요청을 하든지 그리스가 긴축이 어느 정도 이행을 하든지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이 조금 붙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다음 미국은 또 무제한이 아니고 무기한으로 또 국채를 매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400억 불하고 450억 불 정도 뭐 장기채권 매입, MBS 증권 매입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고용 지표의 호전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네. 고용 지표가 호전되지 않는다라면 여기에 대한 또 실망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본이 이제 45조 엔에서 55조 엔을 해서 10조 엔 정도 자산 매입 규모를 정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강대국에서 이제 거의 다 유동성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일정상으로 보면은 한 10월 한 중순이나 초순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중국이고 나머지는 이제 각국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확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각국의 어떤 이행 정도, 긴축 이행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트로이카 실사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시장 자체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나와야 하는 경기 부양책은 뭔가요? 이번 달에는 일단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145조 정도 지하철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내용들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아마 추가 금리 인하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표 호전이 뒤따라줘야지 증시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뭐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줄 거는 다 내놔고 시장이 다 내놔놓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출연을 해서 독일의 헌재 판결보다는 QE3, FOMC가 중요하다. 그 FOMC에서 고용지 비농업 부분 일자리수 변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실업률은 8.1%인데 벤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실업률 자체가 아직도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8% 이하로 뚝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상당히 이제 감소가 되면서 벤 버냉키 의장이 데이터맨이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QE3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27일 날 소비자 신뢰 지수, 그 다음에 10월 4일 날 22쪽에서 A가 있고 10월 5일 날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고용자 수 변동이라든지 지난번에 나빴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시장 자체는 벤 버냉키 의장이 QE3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QE3를 발표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건지 말 건지 기술적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오늘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발표되는 중요 지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 변화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변동이라든지 일자리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지표를 좀 분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오늘 뭐 기존 주택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됐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뭐 경기 실행 지표상의 흐름에서 이제 좋다 이렇게 봅니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기존 38만 2천 건이었었는데 지금 예상이 37만 4천 건 정도로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감소가 됐다. 최근 근래 들어서 실업수당 청구가 조금씩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감소가 되는지 감소가 된다라면 다우존스 지수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눌려있던 데서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어찌 보면 QE3라는 정책의 영향을 모든 지표가 아직 지금 나올 지표들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어쨌든 이런 정책이 나오고 바로 지표가 개선되는 걸 원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QE3 정책이 나온 이후에 자, 그 목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 QE3의 목적은 고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 발표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환율 변동성이 종목을 결정한다. 일본 양적 완화 정책이 어제 나오고 나서 우리 지수가 올랐다가요. 결국에 2시 구간에 자동차주들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환율 전쟁이라는 말도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전쟁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제한으로 국채 매입을 하니까 돈을 계속해서 풀겠다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풀어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뭐 이런 정책인데, 결국 이제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된다면 달러와 약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둔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일본은 뭐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유로화 약세, 달러화 약세되면은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 부득불 10조 원 정도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면서 일본도 경기 부양책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고, 뭐 정부 쪽에서도 내수 진작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당분간은 이런 어떤 유동성 양세, 양적 완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통화의 원화는 하향 안정세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저께 이제 특히 일본과의 경쟁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동차들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발표될 건 다 나왔고, 또 뭐 중국마저 또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저는 상대적으로 뭐 우리 투하 가치는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114원대 정도 되는데, 추세적으로는 한 1,050원대 중반 정도까지 조정이, 그러니까 하락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기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유입할 수 있고, 이제 1,050원대 정도, 마이너스 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가가지고 환율이 반등할 것 같으면은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어도 지금은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지금 뭐 사실 선진국 경기가 양적 완화를 풀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만 경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풀려도 그쪽으로 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이제 그 우리 시장 같은데 비교적 이제 선진국보다 양호한 어떤 경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쪽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좀 걱정하고 있는 게, 환율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내수 쪽은 좋습니다만 수출 쪽은 상당히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유가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자리인데, 어저께 국제 유가가 지금 차트는 지금 전날 것까지 나와 있는데 한 91분선 정도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원유 재고가 증가되었다라는 내용들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정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율이 하락 안정을 보이고
중요한 상품 중에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네.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 이제 좀 더디게 올라갈 거다라는 금 시세가 급등이 이제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중국 쪽이라든지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금이 올라갔다라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내용을 네.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환율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예.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율 원화 강세에 수혜를 입는 쪽, 피해를 입는 쪽, 또 국제유가가 하락했을 때 수혜가 되는 쪽, 피해가 되는 쪽, 잘 머리를 써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환율이 내린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엔화 약세를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엔화를 약세로 끌고 가긴 어려울 거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화 강세 피해주도 꼭 이렇게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어제가 이제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피크치죠, 피크치. 피크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환율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수혜주를 좀 찾는 게 우리가 투자 네. 측면에 좋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사실 이제 뭐 지수 흐름은 지금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화 강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롱앤숏 전략 기준을 주시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볼까요? 예, 롱에서는 지난번까지는 제가 지수를 제시를 하는데 이제 지수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07포인트에서 단기로 이제 2050 갔다가 눌리고 다시 이제 가는 실적 장세를 가는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뭐 2050에도 한 2% 정도니까 거기에서 지수 가지고 싸움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환율 수혜주 쪽에 이제 네. 매수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1987포인트 지수 기준에서 요걸 이탈하면은 일단 수익을 좀 실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987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조정 분위기의 가능성 높게 보시나 보네요. 롱 전략, 오늘 업종 가운데서 종목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 종목은 그 앞서 말씀드린 환율과 관련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입니다. 물론 이제 환율하면은 뭐 내수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화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를 보일 때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 방금 또 유가가 또 한 3% 이상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이제 중국 국경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경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중국 관광경 운송의 수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트리플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고 매수가 49,500원, 목표가 56,000원, 손절가 46,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굉장히 뭐 손꼽힐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세 또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